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장 MSF 보조 기능을 이용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패스워드를 클릭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들을 했었죠. 까지 MS SQL을 설치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셋을 이용해서 패스워드하고 크런치를 사용해 가지고 특정한 길이의 특정한 캐릭터셋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걸 했었죠. 이걸 이제 특정 파일에다가 지금 password.txt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놨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저에 관련되어서 유저들을 users.txt 파일에다가 이제 이렇게 administrator, SA, root, postgres 이렇게 네 가지를 저장을 했어요. 이제 실제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책에서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할 목적으로 간단하게 한 거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유저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앞 시간에 있었던 옥실러리 보조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메일들을 특정 도메인에 있는 메일들을 뒤진달지 해서 그 아이디들을 얻으면 대개 이제 시스템상의 아이디하고 이메일상의 아이디가 좀 비슷하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습득 방법을 활용해서 이런 유저들 리스트를 작성해 놔야 되겠죠.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패스워드들은 해년마다 먼저 그런 것들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되게 보면 1, 2, 3, 4 그냥 어드민 이런 것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패스워드들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런 캐릭터 여러 가지 이제 암호 패스워드를 하나 이제 딕셔너리로 마련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약간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Common User Password Profil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실제로 실습을 이걸 한번 해보죠. 그러려면 먼저 버추얼박스에서 칼리눅스를 일단 실행시키고, 일단 저희들의 실습 환경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실행을 시켜놓고 하죠. 윈도우 2000도 일단 실행시켜놓고 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터블 마찬가지 이것도 실행시켜서 총 3개 운영체제를 실행시켜놓고 하도록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버추얼 머신 안에서 운영체제 3개를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좀 컴퓨터가 특히 메모리가 좀 빡빡한 게 좀 돼야 16기가 정도 이상은 돼야 여러가지 운영체제들을 동시에 돌리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메타스플로이터분은 MSF 어드민이 로그인 아이디고, 마찬가지 패스워드도 이제 그거라고 했죠. 손들일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제대로 두면 되고, 실행만 시켜놓으면 됩니다. 윈도우 2000 서버는 로그인할 때 Ctrl Alt Delete 키를 입력해야 되는데, 키보드로 하면 안 되고, 여기 윈도우 2000 실행창에서 키보드 입력의 키보드에 Ctrl Alt Delete 입력이라고 해. 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1, 2, 3, 4 패스워드 1, 2, 3, 4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해 놓습니다. 그리고 MS SQL이 정상적으로 저번 시간에 잘 따라서
설치가 됐다 그러면 얘가 초록색 버튼으로 시행 중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내려놓고, 이게 이제 우리 칼리 공격자잖아요. 팀 테스트용 이니까. 그래서 이제 로그인해서 놓고, 이번에 이제 잠깐만요. 좀 창을, 아니 그럴 필요 없구나. 호스트 하겠다고 약간 헷갈렸는데, 이대로 두고 이제 이 칼리 리눅스에서 아까 카몬 유저 패스워드 프로파일러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공격자인 칼리 리눅스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브라우저를 여기 요 가장 왼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 같은 거죠.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여기서 구글을 한번 구글 서치를 해보죠. 여기다가 common user password profiler라고 뜨죠. 그러면 GitHub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common user password profil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이썬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라서 뭐 설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라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이걸 이제 다운받으면 되니까, GitHub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itHub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배워보시죠. 한번 배워본 것보다 더 간단하게 이제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만, 이 코드 부분에 보면 GitHub IP URL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우스 오른쪽에 보면은 클립보드가 있거든요. 이걸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피가 돼요.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냥 누르면 그렇게 하고, 브라우저 사실 필요 없고, 커맨드 창을 하나 띄워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클립보드 붙여넣기가 있죠. 그럼 아까 클립보드에 있었던 URL을 우리가 다운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git 클론이라고 하는 게 복제죠, 복제. 그래서 이제 gi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git를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온라인 시스템이기도 한데,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보면 나중에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저도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 번쯤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일단 이 기트에가 리눅스 토발즈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개발에 리눅스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걸 하지 말고 슈퍼 유저를 루트 번호로 하는 게 해야 되니까 편하죠. 수도를 자꾸 쓰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수업 시간에 따라서 했으면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했을 거고, 저 같은 경우 1, 2, 3, 4를 했으니까 루트에 홈으로 가죠. 여기는 지금 유저 dr 마이너라고 하는 유저의 홈인데, 틸데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사용자의 루트 홈을 이야기하는 게 홈을. 그래서 지금 VMI 하면 제가 루트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패스워드하고 유저스 두 개를 텍스트 파일로 지금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제 제 루트에 홈으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 겁니다. git 클론하고 아까 클립보드에 있는 걸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그 원격 URL로부터 해당 필요한 그 디렉토리 구조대로 여기 이제 로컬 시스템에 복제가 되는 거죠. 저 보면 새로 생긴 게 있죠. 컵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이제 파일이 좀 몇 개 안 되죠.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파이썬 컵.py 하고 마이너스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좀 크기를 키워보죠. 이렇게 좀만 키우면 i하고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모듈이 없다고 그러네. 거기서 그냥 실행시켜도 되지 않나 이게? 잠깐만요. 보면 이게 이제 파이썬 3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파이썬으로 하면 이제 파이썬 2가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파이썬 2.7.18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파이썬 3 명시해서 파이썬 3를 사용하겠다라고 파이썬 3라고 하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고 파이 말고 인터랙티브 모드로 마이너스 i 옵션을 줍니다. 실행하면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네임 그래서 이제 타겟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추측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패스워드를 추측하려고 하는 거죠. 제 이름을 일단 해봅시다. 승호라고 하고 성은 강해. 그 다음에 닉네임 제 별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디로 하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영어식이니까 2401 7일 이렇게 이게 제 생일인데 파트너인데 파트너의 이름 닉네임 이렇게 생일 그다음에 아이의 이름 닉네임 없으면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그다음에 키우는 강아지랄지 컴퍼니 네임 있죠. 저는 동신 이거 쓰죠. 동신대 그 다음에 키워드를 좀 집어넣을 거냐 아는 키워드 그 사람하고 또 연관되어 있니 여기 보면 해커니 조스니 블랙이니 등 그 사람하고 좀 연관돼서 자기가 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집어넣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쓸까요? 시큐리티 아무거나 컴마로 해가지고 이런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양쪽 끝에다가 단어 끝에 특수 문자를 추가할 거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샵이랄지 느낌표랄지 달러랄지 앰퍼센트 별표 이런 특수 기호를 집어넣을 거냐 S라고 하고 이것도 또 랜덤한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 리트모드 사용할 거냐 다 해봅시다. 하이퍼 스피드 프린트는 노로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쭉 패스워드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yes 해줘도 됩니다. yes 하고 하면 쭉 이제 뭐가 보여지는데 이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은 승우점 텍스트 파일로 여기가 이제 이 사람에 관련된 패스워드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쭉 이 안에 보면 사용했던 단어랄지 성 렉처에 그 사람이 관계했던 시큐리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아무튼 아까 정보 인터랙티브하게 집어넣었던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common user password profil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 비슷하게 보면 다 영어로 좀 돼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뭐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래서 뭐 별건 없죠.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리트모드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했고,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윈도우 2000 서버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취약점이라기보다는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로그인이 허용되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해보는데, 먼저 포토 스캐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이 윈도우 2000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어서는 뭐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포토 스캐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1433 MS SQL을 지금 삽입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FTP도 지금 제공되고 있고, SMTP니, 그 다음에 HTTP니, MSRPC, 뭐 이런 게, 넷바이어스 이런 것들 사용된 거 보면 SMB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지금 MSF 콘솔에서 이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스캐닝을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FTP가 아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옥실러리 스캐너라고 하는 거에 FTP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MSF 콘솔에서 FTP 로그인이라고 하는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 일단 몇 가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죠. 여기서 지금 FTP 로그인을 시도해 볼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끝에 가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1, 2, 3, 4였다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MB 서비스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SMB 로그인도 이제 사용해서, 근데 거의 사용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이렇게 하고, 이건 뭐 예전에 뭐 여기서 뭐 지금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MS SQL 로그인,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다 될지는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지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포토 스캐닝 하는 것부터 해보죠. MSF 콘솔 이제 실행하고 지금 뭐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사실 했었잖아요. 201번이 아마 이게 윈도우 2000 서버일 겁니다. 물론 이제 로컬에 있을 때는 어떤 애들이 지금 호스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 해보면 포토 스캐닝 한번 해보죠.
핑 스캔을 한번 하고, 예. 핑 수입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10. 아무튼 쓰고 뒤에는 사이더 표기법으로 1916810으로 시작되는 것들이죠. 요 네트워크이 1916810 24가 앞에 3바이트 3바이트가 8비트니까 3824 24비트라고 하는 것은 넷마스크야. 그래서 앞에 요 3개가 네트워크다. 이런 게 192 16810 이런 걸 사이더라고 하죠. 사이더 표기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네트워크를 지정해서 핑 스캔을 하는 거죠. n맵인데 보면 지금 여기에서 현재 호스트 업이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1, 2번은 이제 뭐 게이트웨이하고 이게 이게 호스트 이고 호스트 OS고 201이 이제 살아있죠. 204가 살아있고 220이 살아있죠. 이 두 개는 게이트웨이하고 호스트니까 빼고 이게 220은 본인이죠. 칼리에요, 칼리. 201은 이게 윈도우 2000이라고 써보고 이게 아까 메타스플로이터블에 이라고 물론 이제 그것까지 알아내려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거기에 체계대로 db하고 n맵 포트 스캐닝을 한번 해보죠. -s tcp를 활용하고 스캔을 버블스 모드로 장황하게 말을 많이 써달라고 하는 거죠. 운영체에 대한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 192.168.10.201 그냥 n맵하고 db n맵은 다르다 그랬어요. 이 n맵은 실제 이제 n맵을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MSF 콘솔이 가지고 있는 n맵. 근데 사실은 뭐 그걸 제가 자세로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는 n맵을 MSF에서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시키도록 랩핑을 한 거죠. 껍데기를 싼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보도록 하죠. 그 사이에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DB n맵을 통해 가지고 포트 스캐닝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FTP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그 다음에 SMB, MSRPC니 넷바이오스니 이런 포트 135, 139 이런 게 사용되고 있다. 445번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SMB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MS SQL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방법은 비슷해요, 다. 거의 유사한데 한번 요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죠. 먼저 이제 MSF에서 유즈를 한번 해봤죠. 이거 보조 기능으로 정보 수집할 때 옥실러리의 스캐너라고 하는 FTP 밑에가 이제 FTP 로그인이라고 하는 파일 모듈이 있어요. 루비 파일 있죠. 거기 사용하는 이제 옵션들 요걸 사용하겠다고 이제 옵션을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요 FTP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한 거에 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셋하고 옵션이 R 호스트, 리모트 호스트스라고 하는 게 리모트 원격 타겟인 거죠. 그게 20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파일과 패스워드 파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요거였죠.
루트 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유저스라고 패스워드 파일에 그 다음에 스탑온 석세스라고 하는 이제 옵션도 true로 해놓은 이건 뭐냐 그러면 발견되면 거기서 멈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저 텍스트하고 패스워드 텍스트에 있는 파일을 그냥 찾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다 한다고 다. 유저 첫 번째 있는 놈하고 패스워드 전체, 유저 두 번째 있는 놈하고 패스워드 전체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브루트포스하게 하거든요.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그 쌍으로. 근데 찾았어도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찾으면 거기서 멈춰라라고 할 때 스탑온 석세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스레드는 뭐 속도를 지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뭐 런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찾아졌을 법한데 볼까요? 그러네. 돼 있죠. 보면은 그러면 FTP 이게 FTP가 이제 안 돼 있네. 책의 저자마에는 FTP 서버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건 FTP는 안 돼 있죠. 그럼 FTP는 이제 안 되겠네. 상관없습니다. 다른 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넷바이오스 이런 게 있으면 SMB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S SQL도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잠시 보면 FTP는 이제 실행이 안 되어 있는데 FTP는 이제 그 윈도우 2000에서 실행시키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하기는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해보죠. 똑같아요. 방법은 SMB를 한번 사용한다고 하죠. SMB 로그인을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이 억실러리 스캐너의 SMB 밑에 SMB 로그인이라고 하는 걸 하고 똑같죠. 세팅한 옵션이 다 똑같아요. rhosts 해서 해당한 타겟의 IP, 유저 파일, 패스워드 파일을 지정하면 되고, 스탑온 석세스, 스레드 이렇게 해서 런 하면 됩니다. 보면 유저 억실러리에 스캐너에 SMB 로그인이 여기 이제 SMB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했죠. 셋하고 들어오면은 여러가지 옵션 이름들이 있어요.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여기 뭐 유저 파일이 이렇게 rhosts 그다음에 패스 파일 이런 것들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세팅해 주면 됩니다. 전부 보자. rhosts 하고 192.168.10.250이 되었죠. 그 다음에 set 뭐 있죠? 유저 파일이 유저 파일은 루트 밑에 users.txt고 그 다음에 패스 파일은 루트 밑에 password.txt였죠. 그 다음에 set 하고 스탑온 석세스 디폴트 값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스탑온 석세스가 디폴트 값은 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true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25정도로 해서 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애하고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암호야. 저 앞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그 users 파일에서 users.txt 파일에서 가져온 거고, 오른쪽에 콜론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패스워드 파일에서 가져온 거죠. 패스워드는 우리가 저번에 크런치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1, 2, 3, 4였나? 우리 패스워드가 좀 시간이 걸리죠. 일단 봅시다. 놔두고 하고, 마찬가지로 MS SQL을 이용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MS SQL도 여기 use auxiliary 스캐너에 MS SQL하고 MS SQL 로그인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마찬가지 옵션들이 똑같죠. 옵션들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옵션들을 설정해 놓고 run 하면 마찬가지로 된다.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찾으면 이렇게 로그인 सक्세스풀하고 워크스테이션에 SA가 이제 MS SQL의 루트 아이디라 그랬죠. 1, 2, 3, 4는 우리가 그냥 설정해 놓은 거고. 잠깐 1, 2, 3, 4 했는데 이게 찾지를 못했네. 잠깐만요. 넘어가 버려서 SMB가 잘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맞는데, 요거 말고 SMB가 저번에도 안 됐던 것 같은 느낌이, 이 발표 자료에 PPT 파일이 없는 거 보면 혹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면 시스템마다 달라서 상황이. 메타스플로이 MSF 콘솔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경우는 다른 걸 이제 또 사용해 보죠. 실러리에 스캐너에 이번에는 뭐였죠? MS SQL 로그인을 사용하는 걸 해보죠. 라스트스는 168.10.20.1 셋 유저 파일 하고 저 밑에 맞았죠? 이거 생각이 안 나. 유저 텍스트 셋 유저 패스 파일은 저 밑에 트루로
셋 이유를 한데 잠깐만요. MS SQL에 유저스에서 이 부분을 SL 위로 올려놓읍시다. 속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다시 실행해보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일단 놔둬보고 메타스플로이터블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엠맵 포토 스캐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뭐 FTP랄지 기타 등등 뭐 MySQL이니 뭐 이런 것들을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MySQL 로그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PostgreSQL도 이제 해보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 윈도우를 대상으로 했던 거하고 뭐 똑같습니다. 안되면 메타스플로이터블 이용해서 하죠. 여기는 이제 성공했네요. SMB는 그 이유를 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 거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MS SQL의 경우는 이제 SA하고 1, 2, 3, 4라고 하는 루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죠. 이러니까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만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다음은 마찬가지로 그 메타스플로이터블을 대상으로 해보죠. db 맵하고 -t -v -5 192.168.10.20 뭐였죠? 4였나? 4 생각이 안 나네. 이 공사 맞네요. 이렇게 이제 포토 스캐닝이 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서비스를 통해서 2015, 2014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2014에서 뭐 FTP도 있고 텔레, SSH 뭐 아무튼 이런 넷바이오스에서 마찬가지로 삼바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MySQL이니 PostgreSQL이니 이런 것들이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막 정말 이야기했지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런 취약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특히 관련해서 특히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사용하는 모듈이 지원되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라피드7의 데이터베이스랄지 등등.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 볼 것은 똑같죠. 옵실러리에 스캔을 사용할 게 뭐였죠? 잠깐만요.
MySQL MySQL 로그인이 SQL 로그인 하고 마찬가지로 알로스트스에 1.168.10.204 그 다음에 유저 파일 루트 밑에 users.get set 패스 파일은 루트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그 다음에 set 스타번 석세스는 true로 set 그 다음에 이러면 끝나나요? 이런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스레드를 안 했군요. 우리가 패스워드가 뭐였는지 봅시다. 지금 MySQL에 루트 1234였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루트를 9.1로 올립시다. 순서대로 되니까 그래요. 사실 이럴 수는 없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우리는 수업이니까 이렇게 뭐가 문제죠? MySQL인데 MS SQL이라 했네. 정신이 없네요 오늘. 다시 합시다. 켜고 이렇게 화살표 키 위로 올라갈 키라면 굳이 안 써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루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users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도 요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패스워드도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너무 일찍인가? 중간 정도에 이 정도에다가 그랬으라고 해. 그러나 보죠. 사실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끝에 있잖아요. 패스워드가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위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서 요 정도에다 지금 포스트 그레스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포스트 그레스 QL에 패스워드가 포스트 그레스여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루트에 1, 2, 3, 4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패스워드를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죠. 마찬가지로 딜러리의 스캐너에 포스트그레스QL에 포스트그레스 로그인 사용해보도록 하죠. 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패스뿐만 아니라 유저 부분도 오랜만에 피각이 좀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할 때 다시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VI 에디트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DD D를 연속해서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쭉 올려놓고 P자를 누르면 카피가 되는데 이게 바로 아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DD라고 누르면 P자를 누르면 페이스트에서 이제 붙이기가 되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금방 찾아냈죠. 당연히 이제 위쪽에다 좀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전에 앞부분에 해놓으니까 금방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뭐 GPU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GPU가 엄청나게 여담으로 좀 이야기해보면 뭐 GPU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죠. GPU 카드라고 하는 게 행렬 계산을 엄청 잘하는데, 아무튼 컴퓨팅 계산형 능력이 있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래픽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고성능의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을 CPU보다도 GPU를 활용해서 계산 능력이 뛰어나니까, 탁월하니까 이런 것들 오늘날 이제 실제로 이제 단순히 게임 화면에 보여주는 영상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GPU를 이용하도록, 근데 CPU가 아니고 GPU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기계학습, 그래서 오늘 딥러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고, 이런 거 할 때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GPU를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막 수천 개, 막 이렇게까지 연결해 놓고, 여기에 있는 계산을 CPU 대신 얘가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오늘날은 요즘은 TPU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 TPU. 텐서플로우를 다루는, 그 텐서플로우를 고속으로, 계산하게 하는 그런 이제 유닛인데, 그래서 요즘 인텔보다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쓰는데 조금만하니 이게 이제 거의 인텔을 뛰어넘었죠. 회사 규모가 워낙 GPU가 많이 팔려가지고, 대표적으로 기여한 게 게임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채굴하는가? 채굴이, 뭐, 빗사미니, 이런, 뭐라고 합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거기에 이제 GPU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이렇게 기계학습 딥러닝 분야에서 GPU의, 활용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요즘 GPU 이런 게 가격들이 이제 많이 싸져서 처음에 GPU 이런 건 막 억 단위가 넘어갔죠. GPU도 뭐 여러분들 이제 게임용으로 쓰는 것들은 뭐 200만원 안짝으로 200만원 이내로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테슬라 P100 뭐 이런 종류의 GPU는 1000만원이 넘어가고, 뭐 1억 가까이, IBM에서 나오는 GPU 서버 같은 거는 1억이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하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담을 좀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이런 GPU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연결해 놓고 이러니 아무 크래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CPU 하나를 가지고 지금 딕셔너리를, 조그만 딕셔너리를 2개 유저하고 패스워드 쌍으로 이용해서 찾아내는 경우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관한 그런 딕셔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범용의 컴퓨터로는 어려우니까 이런 GPU 서버들은 GPU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달아놓고 돌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크랙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긴 패스워드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경우의 수를 늘려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별로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죠. 메타스플로잇에서 지원하는 스캐너 기능 중에 이런 로그인, 패스워드 크랙, 딕션 사전 대입 공격, 무차별 대입 공격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SMB 유저 이니머레이션가 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을 때 그게 보면은 추가적인 정보로 그때 뭐 log of trice라고 하는 게 0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0으로 해지면 logout을 걸지 않아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패스워드 로그인을 시도하더라도 제한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의 숫자를 뭐 5번이나 뭐 3번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으면 아까 무차별 대입 공격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제 3번 하고 나면 못하게 락아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해놔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서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러네. 2014년이면 벌써 뭐 6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아이클라우드 해킹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아이딕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인데, 뭐 유명한 게 로페스인가? 그 미국 여자 배우 이름을 잊어버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제네스 로페즈인가? 아이고, 이렇게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모르겠네. 그 영화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엑스맨에도 그 파란색으로 여러 가지 변신하는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한 게 아이딕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별게 아니고 이런 거였어요. 무차별 대입 공격하는 거. 애플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 2000에서는 락아웃 설정하는 게 있죠. 뭐 근데 지금은 뭐 윈도우 2000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보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에서 제어판에 가보면 관리자 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툴에 보면 로컬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계정 팔러시 중에 락아웃 팔러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락아웃 스레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락아웃 스레셜드가 여기 현재 0으로 돼 있잖아. 이건 이렇게 올리면 된다. 3번일지 4번일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설정해주면 그럼 무차별 대입 공격이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제공되고 있는 설명들은 이제 메타스플로잇 이외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이제 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히드라라고 하는 거. 여기 가끔 보면 이제 정보 보기사 1차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뭐 이렇게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기 위한 툴인 것 또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죠. 히드라도 이제 그 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맨 페이지를 활용하면 로그인을 뭘로 할 건지 여기다 마이너스 L 하고 여기다 사용자를 쓰는 거예요. 만약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쓰고 패스워드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P 옵션을 주고 하는 거고 패스워드를 하나 넣으려 그러면 파일에다가 치면 유저 텍스트하고 패스워드 텍스트가 있었죠. 지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히드라 이제 루트라고 하고 패스워드 파일은 이걸 사용하자.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 마이너스 대문자 L 옵션을 주면 되겠죠. 유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겟이 20이다 마이너스 F 옵션을 주고 그다음에 끝에다가 그저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의 종류죠. SSH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빠져나와서 히드라의 맨 페이지 보고 히드라하고 마이너스 L하고 루트 메타스플로이터블을 공격할 겁니다. 루트하고 패스워드는 루트 밑에 패스워드 잠깐만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F에 192.168.10.204 하고 SSH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그레스QL 구성하려면 이렇게. 근데 텔넷이나 FTP는 또 이런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체인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래 방법을 써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네. 그리고 엠맵에도 이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이 특히 NSE라고 하는 엠맵 스크립팅 엔진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엠맵의 스크립트는 유저 쉐어 엠맵 스크립트스 밑에가 NSE라고 하는 확장점명을 갖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루아라고 하는 언어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루아 언어 이제 페이지를 하나 열어보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MS SQL 브루트 포스 태그를 하려고 윈도우 2000에 나가 MS SQL 쓰잖아요. 거기를 브루트 포스 태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엔진인데 요것을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루아 언어를 잘 모르니까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엠맵하고 TCP 커넥션으로 포트는 1433번이죠. MS SQL이 1433번이야 포트가. 스크립트는 아까 얘기했지 MS SQL 브루트라고 하는 요거에 요걸 사용하겠다 지정해 놓고 스크립트에 아규멘트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백슬래시는 기니까 간 띄고 백슬래시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뒤에 쭉 이 부분을 여기다 그냥 쭉 쓰면 돼요. 쉘에서 너무 길어가지고 한 줄 띄려 그럴 때 그냥 엔터 치버리면 이게 실행돼 버리잖아. 그래서 요 다음 줄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게 백슬래시를 해주고 한 칸 엔터 치면 이렇게 꺽쇠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뒤에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에 아규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해줘요. 유저 텍스트를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는 이 패스워드라고 타겟을 이렇게 쓰고, 예. 그렇게 해주면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SA1234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죠. 한 번씩 해봅시다. 찾아졌나? 지금 보니까 유저를 아까 우리가 루트를 가장 밑에다 놔두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이. 이 부분에 루트 SSH로 되어 있는 게 루트 유저를 사용해야 되는데 위에 포스트그레스부터 SA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다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놓고 올려놓고 루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렇지 않네. 여기 루트가 있는데, 제 착각했네. 좀 파일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파일을 쓰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네. 여기 유저를 바로, 소문자 에러 옵션을 주고, 루트 유저를 그냥 가르쳐 주고 있는데, 패스워드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히드라를 썼더니, 실제로 어떤 게 이제 그냥 빨리 찾는지는 그때마다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괜히 아까 실행을 종료시켰네. 그러면 뭐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건 4번이 맞았죠? 이건 4번이 맞았고, 한번 여기는 201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4로 바꿔놔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엠맵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해보죠. 엠맵에 길어서 해보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엠맵 마이너스 TCP로부터 1433번이 스크립트는 MS, SQL, 프루트 이렇게 하고 스크립트의 아규먼트는 userDB가 루트 밑에 users.txt고 passDB는 루트 밑에 패스워드 텍스트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까봐 그런 건데 그냥 쭉 쓰면 돼요. 밑으로 그냥 이렇게 엔터 치면 안 되고 8자 0.20
1이었죠. 이건 맞네. 뭐 일단 두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딕셔너리 정보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죠. 사용자 이름과 있음직한 패스워드 리스트를 사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유저와 패스워드 사전 2개를 이용해서 자라이돌 하나씩 이제 쌍으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있는 MSF 콘솔에 있는 그런 스캐너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대상으로 로그인을 지원하는 그 세팅하는 건 옵션은 간단했었잖아요, 다들. 뭐 타겟에 되는 IP, 그다음에 그 딕셔너리를 집어넣는 거에 세팅하는 거, 뭐 스타번 스크스로 찾으면 이제 멈추는 뭐 이런 거에, 그다음에 또 그 메타스플로이뿐만 아니라 히드라니 앱맵에도 이런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는 방법들이 제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